자, 4주차 법인세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유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 즉, 돈이 회사 외부로 유출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가져간 사람에 따라서 소득 처분 해주시면 되겠죠. 그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주주 또는 출자자예요. 그러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하고요. 임직원이에요.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국가 지자체예요. 그러면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고요. 1, 2, 3번 이외의 자다라고 한다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요거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돈을 법인 통장에서 돈이 지출이 되었다고 볼게요. 자, 비용이 10만 원만큼 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거 누가 비용으로 쓴 거냐 하면 우리 회사의 주주가요. 법인카드 가지고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놀이공원 간 거예요. 세법상 이거 비용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겠죠. 세법상 실제로 현금이 나가기는 했지만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송금 불산입사항 되겠죠. 세무조정 어때요? 가산조정 되겠죠.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 누가 가져갔어요? 주주가 가져갔잖아요. 배당으로 소득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져간 주주는요? 이렇게 소득 처분된 금액이요. 주주의 배당 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 소득세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 배당 소득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인정배당이다라고 불러요.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인정배당이에요. 이 인정배당은 이 주주의 배당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되어서 주주의 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건 뭐 어떤 의미예요? 실제로 이제 주주가 법인의 비용을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법인의 돈을. 이랬을 때 법인이 주주한테 그만큼의 배당을 더 주었다.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실제로는 주주가 그냥 법인의 돈을 가지고 가서 놀이공원에서 카드를 긁었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세법에서는 법인이 주주한테 20만 원만큼의 배당금을 주고 주주가 그 10만 원을 가지고 지출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법인은 배당으로 이렇게 소득 처분이 되고요. 이만큼 그 주주의 배당 소득을 구성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귀속자가 바뀜에 따라서 소득 처분의 유형만 계속적으로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누가 가져갔냐면 우리 회사의 이사가 이 법인의 카드를 가지고 본인의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이 카드를 긁게 됩니다. 자, 어때요? 소득 처분이 뭘로 되겠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우리 회사의 이사가 가져갔죠. 임직원이죠. 대표자가 가져가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자도 회사의 임직원이에요. 자, 이때 임직원이 가져갔으면 뭐라고 소득 처분을 하냐 하면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이 상여는 이 임직원의 인정 상여가 되고요. 이 인정 상여는 우리 소득세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근로소득 공부할 때. 법인세법에 의해서 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 인정 상여였고요. 이거 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사의 돈을 맘대로 빼가가지고 쓴 사람이 대주주의 아들이래요.
대주주의 아들이 이 법인의 카드를 가지고 뭐 지 맘대로 막 긁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어떠냐 하면 요거 대주주의 아들이라고 해볼게요. 이 사람은 어때요? 주주도 아니고요. 임직원도 아니고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요. 그 외의 자죠. 소득처분 어떻게 하냐 하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합니다. 이 기타 소득은요, 이 대주주의 아들에게 인정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 후에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뭐 어려운 내용 없겠죠? 회사의 돈을 누가 빼갔냐? 즉, 내가 지출한 금액이 세법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 이거 누가 가져갔냐? 가져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 처분의 유형이 변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의 내용이 변동을 하고요. 유형이 변동을 하고 그 귀속자의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거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건드렸던 거 요거 3개였죠. 이 원천징수까지 1, 2, 4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는요. 법인이 이 귀속자들한테 이 해당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일정 부분만큼의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즉 원천징수의 유무예요. 이거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원천징수 당연히 다 하셔야 되고요. 자, 이때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한 다음에 이 귀속자한테 해당 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이 되는 요때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요거는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업자가 있죠. 이렇게 또 사업자가 있죠. 사업자가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는요. 원천징수라는 게 없고요. 원칙적으로 뭘 발급을 하냐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요. 면세라고 한다면 계산서 발급하고요. 사업자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하지만 사업자가 비사업자와 거래를 하잖아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번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때요? 이때 이제 원천징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면세대상이라고 한다면 계산서 이런 식으로 발급이 되는 거고요. 사업자가 비사업자한테 뭔가를 지급을 할 때에는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니라 원천징수라는 거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가 설명드렸던 1번과 2번과 4번은요. 뭐예요? 주주, 비사업자죠. 임직원, 비사업자죠. 근로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자, 마찬가지로 비사업자예요. 이렇게 비사업자한테 지출을 할 때에는 원천징수가 원칙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는 게 조금 까다롭게 처음에 느껴졌던 게 이 당연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요. 이 사람들 다 비사업자예요. 이렇게 비사업자한테 사업자가 뭔가를 이제 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비사업자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거래의 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얘는요, 일단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라고 한다면 소득처분을 기타 사회유출로 하고 있고요. 얘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어땠어요, 다?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를 다 과세했죠. 자, 얘는 뭐 인정배당으로 인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됐고요. 얘는 인정상여로 인해서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었고, 얘는요 인정기타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득처분이 기타 사회유출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천징수도 하지 않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얘네들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과세가 아예 되지 않으니까 원천징수라는 걸 할 필요도 일단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자잖아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자끼리 거래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지 원천징수라는 걸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떤 내용 볼 거냐 하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그 이유가 소득 처분이 기타 사회 유출로 되는 경우, 즉 귀속자가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법인, 개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이미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A 법인이 있고요. 여기에 B 법인이 있습니다. 자, A 법인이요. B 법인이 납부해야 될 돈을 대신 납부를 해줬어요. 음, 100원만큼의 비용을 대신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A 법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송금 불산입이죠, 당연히. 그렇죠. 아니, A법인 입장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되려면 A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만 세법상으로도 송금으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A법인이 B법인이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대신 내줬대요. 그럼 뭐예요? 업무 무관 지출이잖아요. 나중에 정식적으로 배우시겠지만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송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뭐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겠죠? 얘가 낼 돈을 왜 얘가 대신 내줘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죠. 세법에서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송금 불산이 100. 이때 이제 소득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귀속자가 법인이다라고 한다면 또는 개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이때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걸로 소득 처분을 하고 있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4번은요. 이때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어요. 기억나시죠?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돈을 지출하는 사람한테 부여가 되었었고요. 여태까지 배운 내용은 이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기타 사유 유출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볼게요. 자, 개인 사업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법인을 예로 들긴 했지만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자, 얘가 만약에 비법인이요. 매출액이 1000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만약에 비법인이 정상적으로 비법인의 비용을 지출을 했으면 그냥 비용이라고 쓸 거고요. 지출을 했으면 비법인의 소득 금액은 얼마겠어요? 900. 그쵸? 자,
원래는 이렇게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A법인이 대납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100이라는 금액이 굳었죠. 얘가 비용 100을 대신 지출해 줌으로 인해서 이 비용이 안 나가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매출액? 죄송해요. 아이고, 이걸 주면 안 되는데. 어때요? 얘 소득 금액? 1000원이죠,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얘가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나 사업 소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얘가 정상적으로 이 비용을 자기가 지출을 했으면 소득 금액은 900이에요. 이 900에 대해서 법인세나 사업소득이 과세가 되겠죠. 종합소득세로. 그렇죠? 하지만 이거를 비법인이 대신 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100원일 거예요. 아니, 1000원일 거예요. 이 1000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즉,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라는 걸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1번과 2번과 3번에 예를 들은 건 비사업자한테 뭔가를 지출했을 때잖아요. 비사업자는 장부라는 거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사업자한테 소득이 발생되었다라는 건요. 소득 처분을 통해서 얘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됐어요. 얘는 장부라는 걸 만들지 않으니까 너 이번에 이만큼 더 과세가 돼야 돼. 인정상여를 통해서 근로소득으로 100만큼 더 이번에 더 과세가 돼야 돼.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얘라면은 얘는 장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업자는 뭐예요? 얘는 장부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미.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즉, 얘가 이렇게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요. 얘는요, 이미 얘가 지금 대신 지출해준 금액인 100원만큼의 금액이요. 이미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너 이만큼 과세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득 금액을 구성해 줄 필요가 없고 이미 얘는요. A법인이 대신 지출해준 100원이라는 금액만큼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쵸? 900원에 100 더하면 1000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가 이렇게 구성을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비용이 차감되지 않다 보니까 1000원만큼으로 과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사업자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과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굳이 소득을 지급할 때 얘한테 원천징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하면 얘는 2번 과세가 되는 꼴이 일어나겠죠. 비용 내가 이미 차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000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소득세를 100원만큼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1100원에 대해서 지금 과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1000원인데 1100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속자가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이미 장부를 통해서 비용을 차감하지 않다 보니까 플러스 100이라는 금액이 반영된 1000원이라는 금액으로 소득 금액이 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줘야만 알 수가 있겠죠. 장부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사업자는 장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용을 자연스럽게 차감하지 않다 보면 이미 얘가 이렇게 추가 과세되어야 되는 금액만큼인 100원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소득 금액이 산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1000원의 매출을 벌었는데 1100원으로 과세하는 이상한 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사업자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과세가 되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거 지워도 되죠, 이제. 필기 뭐 못하신 분들은 멈춰놓고 하시면 되니까.
뭐예요? 그 국가라고 한다면 얘는 뭐예요? 비과세 대상이잖아요. 아, 얘한테 아무리 이거 뭐 과세를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면 뭐합니까? 얘는 어차피 세금 안 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추가 과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얘가 국가인 경우에는. 얘는 비과세 대상이니까. 국가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국가한테 납부를 한다. 빙신짓이죠. 그래서 국가는 비과세 대상인 거예요. 얘한테 아무리 뭘 해봤자 얘는 어차피 세금 안 내는데 이걸 뭘 합니까?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귀속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러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것도 할 필요가 없고요. 원천징수라는 건 이 소득을 받는 이 거래 상대방이 소득세 과세 대상일 때 또는 법인세 과세 대상일 때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세금으로 미리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원천징수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거는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니까 당연히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가 없겠죠.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귀속자가 이미 장부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1000이라는 금액으로 과세를 받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100이라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얹어버리면 1000원 벌었는데 1100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이상한 꼴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장부는 건드리지 말자. 즉, 귀속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뭐 법인 사업자이든 개인 사업자이든 귀속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알아서 포함이 되니까 건드리지 말자.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는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되지 않는다. 원천징수라는 건 거래 상대방이 내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건 뭐예요?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이미 장부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원천징수는 발생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속자가 중복이 되는 경우에 소득 처분 볼게요. 이것도 말 문제로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야? 자, 요거는 이제 결론만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순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출자 임직원이 귀속자인 경우에는 어때요? 주주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에도 해당이 돼요. 아, 그러면 상여로 소득 처분할 거냐 아니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겠죠.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순서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이면서 임직원이다라고 한다면 주주가 아니라 임직원으로 보아서 상여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주주라고 한다면 주주이면서 법인이에요. 그러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4, 3, 2, 1의 순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4번은 약간 좀 논외고 3, 2, 1의 순이 되겠지만 그냥 편하게 거꾸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귀속자가 중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4, 3, 2, 1. 여기서 중복이 되는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A법인이 있는데 이것까지 뭐 설명해야 되냐 싶기는 하지만 A법인이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 회사의 직원이에요. 뭐 이사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A법인의 주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임직원이면서 주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귀속자를 임직원으로 해서 상여로 할 거냐, 주주로 해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겠잖아요. 이때는 4321의 순으로 가니까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겠다. 이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유출 소득 처분의 예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랑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귀속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소득 처분이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아니면 추계 결정이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분명한 경우에 원칙을 보시면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귀속을 밝히지 못한 그 책임을 대표자에게 소득세 과세함으로써 지우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돈 나갔는데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대표자 네가 가져간 걸로 봐서 너한테 추가적으로
상여로 소득 처분할게. 너 인정상여 구성되어서 너 그만큼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되어서 너 그만큼 소득세 더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귀속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대표자가 가져간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법인에서 돈이 나갔는데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모르는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표자가 통장에서 뽑아서 간 거예요. 뭐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법인과 대표자가 인격이 분리되어 있어서 별개의 사람으로 본다라고 했지만 어때요? 사실상의 대표자가 법인의 돈 그냥 맘대로 빼가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귀속을 밝히지 못하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겠다. 뭐 이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특례가 있어요. 법인이 수정시효 기한 내에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등 부당하게 사회 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자발적인 시정 기한을 주는 것이죠.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매출 누락이거나 아니면은 가공 경비예요. 이랬을 때, 요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이렇게 부당하게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수를 하고요. 세무조정으로 저 제대로 반영해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유보 처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이 되면 대표자한테 그만큼 소득세 더 과세가 되는 건데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면 뭐예요? 대표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의 과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 액션을 취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서 소득 처분을 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여전히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 매출이 발생이 되었는데 장부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장부에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세법상으로도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거? 대표자가 그냥 가져간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 매출이 딱 일어났어. 그럼 회사의 통장에 딱 매출이 꽂혀야겠죠. 근데 대표자가 개인 통장으로 받거나 현금으로 회수를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럼 장부에선 반영이 되지 않을 거고 세법상으로도 몰랐을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발생되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수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요거 매출 누락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장부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간이 지나면. 세법에서 수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매출. 1,000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 현금을 대표자가 가져갔다. 즉, 사회 유출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거를 이제 회수를 하고 세무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하여 신고를 한 경우. 자, 이거 세무조정 어떻게 되겠어요? B를 T로 바꾸면 그냥 이 세무조정이잖아요. 결국 똑같은 거 지우면 사회 유출된 거잖아요. 입금 산입 1,000원. 매출에 대해서. 유보로 봐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수정신고 기한 내에 내가 뭔가 이제 이거 진짜 내가 좀 한번 세금을 좀 안 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제대로 신고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해줄 거고요. 유보는 어때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없었잖아요.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가 있는 거는 배당, 상여, 기타 소득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원칙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해서 추가적인 대표자의 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페널티를 주는 것인데 너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돈 다시 회사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제대로 신고한다면 그러면 대표자한테까지는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게. 유보로 처분해서 추가적인 소득세의 과세는 막아줄게.
요런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스토리로 좀 기억하시는 게 요거는 좀 기억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다. 요 경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무서에 확인. 세무서가 네가 잘못한 것을 알고 세무서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제대로 제가 소득세 계산해 가지고 법인세 계산해 가지고 다시 신고 납부하게 이렇게 해 드릴게요. 라는 게 이제 경정이에요. 세무서의 확인. 즉 세무서의 확인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위에 액션을 취한 경우에는 급하게 막 "야 세무서에서 이제 이거 우리 이번에 매출 연락한 거 알고 뭐 우리 이번에 뭐 한번 소명 요구한대. 뭐 조사 나온대." 이렇게 이런 소식을 미리 듣고 내가 급하게 이제 사회 유출된 금액을 회사 통장에 다시 꽂아 놓고 그다음에 입금 산입해 가지고 급하게 요렇게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발적인 시정 기한을 주겠다는 거지 네가 걸릴 것을 미리 알고 이러한 액션을 취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봐주지는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다음에 추계 결정의 경우에는 대표자 상호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장부가 멸실되어서 이거 도저히 뭐 장부상으로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로 해주겠다. 이것도 뭐예요? 원칙은 대표자 상여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득세의 과세는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겠죠.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 결정의 경우 원칙은 모두 다 뭐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해서 대표자한테 추가적인 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페널티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너가 좀 반성을 해가지고 자발적인 시정 기간 내에 너가 이걸 법인 통장에 다시 꽂아놓고 제대로 이제 수정 신고를 한다면 그때는 유보로 봐줄 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대표자의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는 막아주겠다라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사항 등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추계 과세할 수밖에 추계 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기타 사회 유출로서 대표자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는 막게 해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이제 말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소득 처분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었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기부금 보시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 및 비지정 기부금의 송금불산임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음.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공부하실 때 우리가 기부금을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경우에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접대비 중에서 적격증명서로 미수치 접대비라든지 아니면 한도초과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송금불산입의 소득 처분을 할 때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련 챕터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타 소득이라는 소득 처분이 나올 거예요. 이때 요거 보면서 앞장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었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법인세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말 문제에 등장을 해요. 다음 중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제 입으로 내뱉거나 했으면 나중에 이제 관련된 챕터를 공부를 하실 때 요거 내가 봤던 내용 같네 라고 기억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서 일단 두 번째 강의 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